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냐고요? 너무 답답해서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준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35살 생일은 특별하게 축하하고 싶다며 다른 때와 달리 근사한 와인바를 빌렸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친구를 축하해주기 위해 잠시 들렸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와는 대학 동기로 역시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저희는 바로 옆에 앉게 되었고 아무래도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과묵하면서도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때만 해도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엔 말짱한 정신으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도 못 이기는 척 남편을 한 번 더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향이 잘 맞았던 덕분인지 저희는 사귀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던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양쪽 집안 부모님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둘만의 결혼 생활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즐거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남편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벌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서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 저희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토록 괴팍한 분인 줄 진즉에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정말 받아주기 힘든 분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건 무서웠거든요. 언젠가 나중에 내 남편도 이렇게 변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 성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왕래를 시작했으니까요. 인사드리러 간 날 한 번,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식장에서 한 번, 총 3번을 본 게 전부입니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남편처럼 과묵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서 삐져 계셨던 거지만요. 그나마 남편과 어머님이 아들 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사정사정해서 달래놓으셨던 거랍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기 결혼을 당한 심정이었네요. 차라리 그때 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평생 도배가게를 하셨다는 아버님께서는 그 흔한 직원 한 명 두질 못하셨는데요. 역시 당신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젊은 사람들이 일 좀 배워보겠다고 하도 얼마 버텨내지를 못했답니다. 그게 일을 혹독하게 가르치셔서 그런 거면 말을 안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중년의 남성분께서 일을 배우겠다고 오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머리숱이 많이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자를 즐겨 쓰셨는데 하루는 날이 엄청 더웠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시 모자를 벗고 일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역겨우니까 모자를 쓰라고 그러셨답니다. 밥맛 떨어지게 모자를 왜 벗냐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께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전까지 아버님께 스승님이라고 부르실 만큼 깍듯하게 아버님을 따르셨다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개하소야하면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결국 두 분이서 주먹다짐을 하시고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무슨 무용담이랍시고 아버님이
본인 입으로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아버님께 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성격 탓에 같이 일할 사람을 못 구하시니 결국 불쌍한 어머님만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며 조수처럼 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 하시는 게 몸에 배셨더라고요. 그러니 두 분 사이에 다툼이라는 건 존재할 리가 없었지요.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친정어머니였다면 당연히 제가 진작에 나섰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딸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이건 되고 저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이런 아버님과 제가 크게 갈등을 빚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시초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아버님 생신날, 당시 모 호텔 뷔페가 인기가 많았기에 그곳에 모셔가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무조건 집에서 드셔야겠다며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사람들 말이 시부모님들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는 걸 좋아한다더니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기왕 하는 것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루 전날 미역국과 갈비를 비롯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놓고 잤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그냥 사가도 된다고 했지만 음식은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이 저희 집과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들렸다가 시댁으로 가면 여차저차 7시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일날 시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분 정도 늦었기 때문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남편과 제가 없는 너스레까지 떨어가며 식사 준비를 했지요. 아버님께선 저에게 그까짓 직장 생활한다고 여자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면 쓰겠냐고 하시더군요. 그까짓 직장 생활이라는 부분도 귀에 거슬렸고 중요한 걸 뭘 놓쳤다는 말씀이신지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솔직히 1절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멈추지 못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생일뿐만이 아니라 시부모하고 일당 관련이 된 일이라 하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 해도 다 팽개치고 오는 거랍니다. 며느리란 존재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아버님께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제 마음대로 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네가 그 일 안 하면 내 아들이 너 굶기냐고 그러시는데 화가 나신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뒤쪽에서 저에게 불안한 눈빛으로 그만하라며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봐서 참는다는 심정으로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저도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성질도 알고 제 성질도 아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딱히 달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전부 다 준비가 되었는데도 신우가 안 보였어요. 아가씨는 어디 있냐니까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퇴근을 못한 것 같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신우는 프리랜서 요가 강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자기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저처럼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님의 생신인데 늦어도 되는 건가요? 신우야말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의 이중자 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분위기도 그렇고 아버님 생신이니까 참고 있었지요. 가족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결국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가씨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슬쩍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들으셨는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랍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나요. 방금 전까지 저 5분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던 분이 당신 딸한테는 어찌나 관대하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저나 신우나 똑같이 일하다 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혼내시고 신우는 괜찮은 거냐고 서운한 티를 내며 물었어요. 순간 식탁에는 진짜 무슨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았네요. 아버님께서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며느리는 며느리랍니다. 며느리하고 딸은 엄연히 다른 존재래요. 당신은 딸 같은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답니다. 행여 신우랑 맘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뭐 한다고 시부모님께 그랬나 싶더라고요. 숫기도 없고 낯도 가리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못난 며느리 소리는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디 좋다 하는 곳이 있으면 모시고 가고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영양제든 뭐든 챙겨드렸고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고 이번 생신 때도 음식 하나 사지 않고 밤을 새워서 정성으로 만들었는데 기어오르지 말라는 소리나 듣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냉랭해진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신우가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아버님 생신인 건 아는지 모르는지 빈손으로 와서는 배고프다며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케이크는 아가씨가 챙길 줄 알고 저희가 안 챙겼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버님이 부엌 가서 저녁 차리랍니다. 당신 딸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거 못 들었냐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차려주시라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신우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차린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밥을 차리고 나온 남편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뜸 아버님께서 저더러 화장실 앞에 양말 안 보이냐고 언제까지 안 치울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부모 집이 지저분하면 치우는 건 며느리가 할 일이 맞지 않냐면서요. 보니까 신우가 씻으러 들어가면서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이었습니다. 제가 아가씨가 벗어놓은 양말까지 치워야 하냐고 아가씨 다 씻고 나오면 아가씨더러 치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그 양말을 집어다 저한테 던지셨어요. 치우라면 치우지 말도 많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 아버님을 쳐다보곤 제 가방만 챙겨들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곧이어 저를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님께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님 대신 자기가 사과한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냐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먼저 전화를 드리랍니다. 대신 앞으로 자기가 처갓집에 정말 잘하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지요. 어디 비교할 때다 해야지.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냥 당신은 앞으로 당신 집에 잘하고 나는 내 집에 잘하고 그렇게 살자 했습니다. 그러자 고작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양쪽 집안 어른들 용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친정은 내가 챙길 테니 시댁은 당신이 챙기라 했습니다. 공동으로 먹고 쓰는 거 외엔 서로 일체 간섭하지 말자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께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과는 두어 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이 든 사람이다.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욱해서 저런다며 저더러 이해하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거 밥 좀 차리고 양말 좀 치우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러셨습니다. 밥을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었다. 양말을 손으로 빨라는 것도 아니었다. 밥이랑 반찬 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주기만 하면 되고 양말은 집어다 세탁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시아버지랑 기싸움을 하냐면서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가 싶어 마음이 살짝 풀어질 뻔했는데 듣다 보니 결국은 숙이고 들어오라는 소리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과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든 아버님한테 젊은 제가 한 번 져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계속해서 저를 탓했어요. 반면에 저는 남편이 제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랬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양말을 던지신 일만이라도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양말에 맞아봤자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우가 신었던 양말을 저에게 집어던지셨다는 그 자체가 모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저를 대신해 아버님께 그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이혼을 못했던 이유는 글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도 취업도 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었는데 결혼 생활만큼은 제 노력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완전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몇 달 전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도배 가게를 폐업하신 후 이따금씩 일용 근로자로 건설 일을 하셨는데요. 그날도 그 일을 나가셨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병원에 2달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남편 표정이 심란해 보였지만 남편도 꼴보기 싫은 데다가 양말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있는 대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니 솔직히 병문안은커녕 신경도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병문안을 가긴 가야 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며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잡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병원에서 시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신우는 뭐 하냐니까 프리랜서라서 자기가 쉬면 자기 고객들 다른데 다 뺏긴다고 못 쉰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가 가서 도와드리라니까 자기는 남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보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참에 병간호 해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마음도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싶더군요. 사실 남편과 양말 사태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친정 어머니께서 장염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남편도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 중인 거 알고 있었지만 저랑 기싸움한답시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병문안 다녀오느라 아침부터 죽 끓이고 그러고 있는데도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해놓고 이제 와서 저더러 이참에 며느리 노릇 개나 주라지요. 다음날 어머님께서 병원에 한번 와달라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볼 일도 있고 한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난다면서요. 신우나 남편한테 말씀하시라고 매몰차게 거절할까도 했지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러실까 싶어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회사에 반차 내고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잘 왔다며 이야기 좀 하자십니다. 어머님께서는 다짜고짜 남편이 생활비를 안 보내주신다며 저에게 왜 안 보내는 거냐, 네가 못 보내게 하는 거냐고 따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때 양말 사건 이후로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니까 이게 다 생활비를 안 보내줘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며 네 시아버지가 뭐라도 좀 해본다고 나갔다가 저 꼴이 난 거라고요. 달리 해드릴 말씀이 없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러다 당신까지 병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면서 당분간 저더러 아버님 병수발을 좀 들랍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라고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았냐며 이참에 딸 같은 며느리 한번 해보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어요. 어머님, 저 그 자리 하나도 탐 안 난다고 딸 같은 며느리를 누가 하고 싶겠냐니까 어머님께서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삐졌냐고 물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양말 던지신 거 생각 안 나시냐고 물으니 또 그 소리냐며 양말에 맞아서 뭐 피라도 났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병수발 들기가 싫으면 간병인이라도 부르게 돈이나 달라시더군요. 요샌 돈이 효도도 대신한다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냐고 그리고 그놈의 효도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한테 가서 찾으시라 했네요. 기분이 있는 대로 상해서 병원에 있어드리기로 한 것도 있고 그대로 뒤돌아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에 직장에 있어야 할 딸이 친정에 왔으니 친정부모님도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친정부모님께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벗어던진 양말로 얻어맞았다는 소리를 쪽팔려서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줄 것이 있으니 퇴근 후 잠시 들리라며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마음에 아빠는 화도 안 나냐니까 녹음되면 어쩌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없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모처럼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자기랑 화해라도 하고 싶어서 꾸민 거냐며 이럴 거면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하는 게 맞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는 냅다 남편 얼굴을 때리셨어요. 기분 좋냐? 기분 좋아? 친정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에 저도 친정어머니도 깜짝 놀랐지요. 친정아버지께선 네 애비가 뭔데 내 딸한테 양말을 던지냐면서 너는 뭐하는 자식인데 내 딸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냐며 당장이라도 남편을 두들겨 패실 기세였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그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며 아버지를 말리셨고요. 그 이후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맞아보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면서 미안하다고 아버님께도 자기가 꼭 사과하게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상태였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제한풀이도 해주셨고 위자료 욕심도 안 나더군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어차피 결혼 생활도 짧았고 변호사 수임료 떼주고 어쩌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을 거라며 웬만하면 남편하고 합의해서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고 그렇게 이혼했네요.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퇴원하셨고 뭐 그쪽 집에서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살 때는 그렇게 한 번만 숙여드리라던 남편이 정작 저랑 이혼하고 나니까 시부모님하고 연 끊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뭐 다 지나간 일이지요. 또 다시 결혼 같은 걸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딸 같은 며느리, 며느리는 며느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집안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